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통의 원위치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통을 분류하고 그 원위치열하는 그 방식을 먼저 원인에 따른 분류를 보면요. 첫 번째로 한성 두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추위에 의해서 차갑게 하면 내가 몸이 추워지면은 더 심해지는 두통 이런 뜻인데요. 두통이 머리가 아픈 게 등 쪽까지, 목 뒤쪽까지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몸이 추워지면, 그죠? 내가 몸을 추위에 노출시키거나 날씨가 추워지거나 이렇게 추위에 의해서 악화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다른 통증에 비해서 통증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내가 몸이 추워지면은 이게 두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따뜻한 것을 취하려고 하고요. 그죠? 따뜻한 것을 먹으려고 하고 차가운 음식을 피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치 두통의 양상이 그 어떤 젖어 있는 물수건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 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성 두통의 경우에 몸이 전반적으로 좀 무겁게 느껴지고 축 처지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한성 두통의 경우에 우리가 원위치열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일반적인 원위치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체형을 우리가 감별을 해가지고 비인과 수인으로 나눠서 그 체형에 맞게 맞춤형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침치료 처방으로는 원전에서 언급된 바에 의하면 외관이나 조기묵 그리고 열결, 합곡, 후계 이런 혈들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반적인 처방 외에 우리가 비인과 수인을 나누어서 치료를 하는 게 한의학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저같이 좀 왜소한 체격, 쉽게 말하면 마른 체격. 네. 이 왜소하고 마른 체격의 환자냐 아니면 좀 체격이 좋고 통통한 편이냐 이렇게 마른 체형, 통통한 체형 이렇게 두 개의 체형으로 구분을 해서 비인과 수인이 똑같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경맥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킨 것이냐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 처방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비인과 수인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비인들의 이 한성두통 처방은 상향, 족기움, 족통곡, 협계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거 뭐냐면 제가 앞에 강의에서 그 원위치열을 그 중에서도 오수혈만을 이용하는 침법 중에 대표적인 게 사음침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사음침법의 처방 보면은 한증이냐 열증이냐 또는 허증이냐 실증이냐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어떤 상태인가를 감별해 가지고 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침을 쓴다, 처방을 구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여기에 써놓은 이 침 처방 상향, 족기움, 족통곡, 협계 이거는 담기능, 족소양 담경 우리가 담이 있죠. 간이 있고 그 간 뒤에 보면 조그맣게 담이라고 하는 그 쓸개 주머니가 붙어 있는데 이 비인들 체격이 좋고 통통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 담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담 기능. 여러분 인체에서 담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사람 몸에 이게 쓸개가 왜 있을까요? 물론 많은 역할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기름을 소화시키는 게 쓸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비인들, 통통한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상당히 많아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수의 이 통통한 체격, 비인들이 보면은 어떤 특징이냐 기름기가 몸에 안 맞아요. 특히 동물성 기름 있죠. 아니면 밖에서 파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에 보면 그 질 낮은 그래야 이제 남으니까 그죠? 그런 질 좋지 않은
기름들을 많이 섭취했을 때 몸이 안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담 기능이 약해요. 그런 사람들은 근육이 잘 뭉치는 특징이 있어요. 신경 쓰고 예민하고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했잖아요. 온몸에 근육이 막 뭉칩니다. 마음이 급해질수록 몸이 같이 뭉쳐요. 머리가 아프든 어디가 아프든 관계없이 이 근육 뭉치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 경직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주 많이 쓰는 처방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처방입니다. 상향, 족교음, 족통곡, 협계 이거예요. 이게 뭐 하는 처방이냐면 담 기능을 살려주는, 담을 도와주는 그 처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처방 이름이 담정격, 담 기능을 똑바로 세우는 처방 이런 뜻입니다. 네, 비인들한테는 이 담정격 처방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수인 처방을 보면 상향, 지음, 족삼리, 위중 이렇게 4개의 처방을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방광정격입니다. 방광정격. 방광의 기능을 똑바로 살려주는 처방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인들, 그러니까 저같이 삐쩍 마른 사람들 있죠. 먹어도 안 찌고 우리가 흔히 그냥 우스갯소리로 질 나쁜 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먹기만 하고 찌지를 않는 사람. 먹었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쪄요. 왜 그러겠어요? 흡수를 못 합니다. 내가 먹은 게 몸에 반도 안 남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비싼 밥 사주면 뭐 하겠어요? 남질 않는데. 사준 사람 보람이 없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한성두통, 머리가 아프면서 뒷목까지 같이 아파지는 이런 특징이 있을 때 주로 쓰는 처방이 방광의 기능을 도와주는 방광정격 처방을 잘 씁니다. 그 다음에 내상으로 인한 두통인데요. 내가 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과적인 문제가 먼저 있었어. 근데 이게 치료되지 않고 계속 놔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통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이 내과적인 손상에 의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는 또 몇 가지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 아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간양 상항 타입인데요. 이 간과 관련된 양기가 위로 솟구친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한의학의 특징 중에 간하고 관련된 양기가 위로 솟구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신경 바짝바짝 쓰고 쉽게 말하면 화 잘 내고 성질 부리고 앵그리버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양상항 타입의 그 두통을 보면 보통 보면은 이게 열이 위로 확 솟구치다 보니까 이 두통이 있으면서 어지러움증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이 화를 잘 내요. 성질을 잘 내. 걸핏하면 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다음에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하다. 내가 좀 괜히 이유 없이 불안을 느낀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이 이 옆구리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증상이 심한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통증이 내 옆구리 쪽에 왼쪽에 될 수도 있고 오른쪽에 될 수도 있어요. 머리가 아프면서 이 옆구리 쪽에 페인, 이 통증을 같이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침 처방으로는 지구, 삼음교, 열결 이런 혈들을 쓰고요. 비인과 수인으로 나눠봤을 때 비인한테는 소부, 어제, 음곡, 척택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폐승격입니다. 이건 뭐냐면 승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정 경맥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거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좀 진정시킬 목적으로 쓰는 게 승격입니다. 눌러주는 거죠. 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아까 담 기능이 제가 약해져 있다. 그렇죠? 예. 담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좀 비실비실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누구가 비실비실하면 반대편에 누구는 또 오버하는 게 있겠네. 그렇죠. 비인들한테 통통한 사람들한테 오버하기 쉬운 경맥이 누구냐면 폐경맥이에요. 폐. 통통한 사람들이 제가 좀 쉽게 비유를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아는 연예인 중에 강호동 있죠. 김구라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이 비인 체격인데 통통한 사람들 폐가 발달해서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 폐활량이 엄청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이윤석, 유재석 이런 분들에 비해서 이 강호동이나 김구라 같은 이런 분들은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 폐활량이 엄청나고 폐가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호통을 치잖아요. 무서워요. 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성대를 울리는 이 공기의 양이 이윤석이나 유재석에 비해서 강호동, 김구라 이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소리가 우렁찬 거죠. 그죠? 승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승기만 들으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사람은 그 소리 다 들어요. 왜 그래? 소리를 질렀으니까. 아니고 그 사람은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 커요. 하지만 이윤석, 유재석 이런 분들은 승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귀를 대고 들어야 돼요. 누구 불렀어? 왜? 잘 안 들려요. 왜 그래? 성대를 울리는 이 기도를 통과하는 공기량이 너무 적어요. 폐가 약합니다. 그래서 오버하는 장기 중에 대표적인 게 폐가 있는데 그 폐 기능이 지나치게 오버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양기가 위로 솟구치는 그런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기묵, 이거는 팔맥 교혈 중에 하나죠. 그죠? 족소양 담경에 있는 혈입니다. 수인들의 경우에는 골륜, 곡천, 중봉, 태충 이런 혈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태백, 태계, 대돈, 영천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뭐냐면 족소음 신경을 눌러주는 신승격이에요. 마찬가지로 수인들도 마른 사람들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방광경의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누군가 약해져 있으면 그럼 반대편에 누구는 또 오버하는 게 있겠네. 있습니다. 이 마른 사람들, 왜소한 사람들, 이윤석, 유재석 같은 사람들, 먹어도 살 안 찌는 이 질 나쁜 돼지들 이런 분들한테 오버하기 쉬운 게 누구냐면 신이에요. 신. 이 콩팥 있죠. 족소음 신경.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만 건강 관리를 안 해주면은 소변 색깔이 잘 변해요. 마른 사람들, 내 속으로 지금 이거 강의 들으면서 속으로 지금 내가 질 나쁜 돼지인데 내 얘기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한번 오늘부터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잘 관찰해 보세요. 내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새끼 잘 챙겨 먹고 해로운 거 안 먹고 이렇게 신경 바짝 써가지고 좀 바람직하게 살았을 때 하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냐? 아무거나 막 먹고, 그죠? 해로운 거 막 먹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또 누워있는 시간 많고 이렇게 막 방탕하게 좀 해보세요. 그러면 바람직하게 살 때하고 방탕하게 살았을 때하고 소변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 말한 사람들한테서 내가 몸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윤석들 소변 색깔 진해지면 몸이 안 좋아진다는 신호입니다. 잘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경락학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이거는 신의 기능이 오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신을 눌러주는 신승격 처방을 씁니다. 그 다음에 내과적인 통증, 두통 중에 이제 신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오는 그런 신정이 허해지는 타입이 있는데요. 이런 두통들은 보통 머리가 아플 때 어떻게 아프냐면 머리가 텅 빈 것 같은 느낌. 머릿속에서 뇌가 빠져나갔나? 이런 것처럼 머리가 빈 것 같은 느낌이 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지러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통 외에도 허리가 아프다든지 괜히 이유 없이 허리가 약해요. 그런 식으로 그 신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오는 예를 들면 난임이라든지 그렇죠? 정자수가 부족하거나 배란이 잘 안 되거나 그렇게 신경이 약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죠. 이런 신정이 허해지는 것들이 두통에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공통적인 처방으로는 현종이나 태계가 이게 족소음 신경의 원혈이죠. 이런 걸 쓰고요. 만약에 비인이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대로 이제 신경을 도와주는 신정격 처방을 쓰면 되겠죠. 경거, 부류, 태백, 태계 이게 신경을 도와주는 처방이고요. 만약에 수인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수인들은 근데 신이 약해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신이 오버하면 오버했지 신이 약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문 현상인데 만약에 이 신과 관련된 신정과 관련된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수인들한테는 신정격을 쓰는 게 아니고요. 반대편에 있는 방광정격을 씁니다. 방광정격 또는
방광경이면은 족태양경이죠. 네, 족태양 방광경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수태양 소장경. 족소음과 반대는 수태양이죠. 그래서 수태양 소장경을 도와주거나 방광정격 아니면 소장정격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혈 양허 타입이 있는데 기와 혈이 모두 허하다 이런 뜻이죠. 이게 증상이 이렇게 두통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극심한 두통 그런 게 아니고요. 완만한 마일드한 통증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특징이 계속돼요. 이게 두통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위에 통증이 아주 심하다 그러면 얘는 심했다가 살만하다가 심했다가 살만하다가 이렇게 좀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있네 안 없어지네 그러면 걔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약한 통증이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특징들이 기혈 양허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통이 있으면서 이 상반신에 뭐 명치 쪽이라든지 어딘가의 부위에 이 동계가 있어요. 동계가 뭐냐면 심장이 이제 박동을 하는 것처럼 큰 동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어딘가가 두근두근두근 뛰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로를 잘 느끼고요. 몸이 없고 항상 기운이 없고 축 처져요. 네, 그리고 기운 없고 축 처지는데 밥맛이 있겠어요? 그렇죠. 식욕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혈이 허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보약주 좀 먹고 이 내 몸에 식욕을 땡기게 하고 밥맛을 땡기게 하고 기혈을 보충해주는 처방을 써야 되겠죠. 족삼리, 삼음교, 합곡, 태충, 내관, 공손. 아까 내관 공손이 소화기 문제에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상향, 족교음, 족통곡, 협계, 담전격이죠. 담전격을 쓰거나 아니면 양곡, 해계, 조기무, 합곡 이거는 위전격입니다. 비인들이 위기능이 안 좋아요. 온몸에 근육이 잘 뭉친다고 했잖아요. 내 몸의 장기 중에 근육으로 된 장기 뭐 있습니까? 위, 식도, 소장, 대장, 방광, 자궁 이런 거 있죠. 왜 근육으로 돼 있어요? 걔네들은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축했다 이완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부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위가 가만히 있는데 이게 음식이 부서져요? 아니죠. 위가 막 이걸 부셔갖고 막 어떻게 막 쭉쭉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위벽이 뭘로 돼 있어야 돼요? 근육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수축을 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음식을 부시겠죠. 그런데 이 위벽을 구성하고 있는 이 근육이 어떻게 됐다고요? 뭉쳤다고요. 굳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근육이 굳었는데 수축력이 나와요? 안 나오지 수축력이. 이완된 상태에서 내가 근육을 확 수축시켜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수축력이 확 나오는데 내가 긴장 안 하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근육이 굳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더 당겨봤자 이게 수축력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안 부서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요새는 소화시켰는데 이렇게 소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씁니까? 위전격을 쓰기도 하고 담전격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수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무, 후계, 족통곡, 청곡 이거 이제 소장 전격이죠. 소장 기능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음릉천, 대도, 해계, 내정 이거는 뱃속이 특히 차가운 사람들 이 비인들도 그렇지만 수인들 특히 많아요. 어떤 사람? 뱃속이 차가운 사람들 마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가 뱃속에 차갑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쫄쫄쫄 이런 소리가 잘 나요. 왜 나는 이렇게 배에서 소리가 잘 나지? 왜 그러겠어요? 추워가지고 위하고 장, 특히 장이 추워가지고 뭐라 그래요? 추워. 이런 소리입니다. 그게 배에서 쭈르륵 꿀꿀꿀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잘 나는 사람들은 내가 몸이 안 좋구나 하는 신호입니다. 이상하게 요새 왜 소리가 안 나지? 뭐겠어요? 내가 좀 몸이 좀 좋아졌구나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뱃속에 차가운 사람들은 뭘 잘 느끼냐면 멀미 잘해요. 차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그러면 유별나게 멀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뱃속에 차가운 사람. 또 뭐가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덧을 잘해요. 임신했을 때 왜 나는 저기 우리 친척 중에 나처럼 입덧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심하지? 뱃속에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뱃속에 차갑다는 신호 또 하나 중요한 거. 손발이 차갑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처방을 사용합니다. 음릉천, 대도, 해계, 내정 요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담탁에 의한 두통입니다. 요 담탁은 담을 제거하는 게 관건이죠.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니까. 두통의 양상을 보면 이게 마치 뭐와 같이 아프냐면 내가 멍해진 것 같이 아파요. 갑자기 막 멍 때려요. 내가 왜 이러지? 멍 때려지. 그리고 뭘 느끼냐면은 이 가슴이 답답해요. 그리고 이게 내가 몸 안에 뱃속에 특히 이게 담탁이 이 탁한 것들이 습담이 막 쌓이게 되면은 메스꺼림을 잘 느껴요. 아침에 양치하려고 칫솔 집어넣잖아요. 괜히 막 이래. 왜 그랬는데?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뱃속에 습담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름기를 많이 집어넣어서 그래요. 차가운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담탁의 증상입니다. 이럴 때 공통적인 처방으로는 합곡, 풍룡, 족삼리, 내관, 공손. 자, 내관, 공손 또 나왔죠? 그리고 풍룡이나 족삼리 같으면은 이게 몸 안에 있는 습이나 담을 제거해주는 아주 좋은 처방입니다. 여기에다가 비인들의 경우에는 양곡, 해계, 조기목, 함곡, 위정격이죠. 네, 위기능을 도와주고요. 수인들의 경우에는 음릉천, 대도, 해계, 내정,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여러분 생강 아시죠? 생강. 생강차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뱃속 차가운 신호, 아까 내가 보니까 나 툭하면 설사하고 배 아픈데 오늘부터 생강차 드세요. 뱃속이 따뜻해지면은 소리도 가라앉고 멀미도 덜하고 입도 또 덜하고 손발도 덜 차갑고 뱃속이 따뜻해지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잠도 잘 옵니다. 질 나쁜 돼지 중에 뱃속 차가운 사람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몸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어혈에 의한 두통입니다. 어혈 아시죠? 핏덩어리. 피가 쭉쭉쭉 가야 되는데 가다가 서요. 섰다가 다시 가면 되는데 안 서. 그냥 거기 계속 눌러 살아. 그러면 더 이상 아무리 우리가 피를 움직이게 해도 얘는 안 움직여.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불러요? 어혈. 쓰레기죠. 그죠? 움직이지 않는 피는 쓰레기입니다. 이 어혈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혈성 두통은 한 번 두통이 생기게 나면은 이게 며칠을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10분, 20분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며칠 가요. 한 2, 3일씩 갑니다. 그리고 어디가가 아프면 머리가 전체가 다 아픈 게 아니잖아요. 특정 지점이 아프단 말이에요. 여기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면 그 아픈 데가 어떻게 왔다 갔다 안 해요. 거기만 아파요. 거기만 아픈데 며칠 계속 갑니다. 그게 어혈성 두통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두통의 양상이 뭐와 같이 아프냐면 마치 송곳으로 막 누가 나를 후벼 파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아파요. 그게 어혈 특징입니다. 지금 두통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만약에 내 몸에서 지금 두통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나 지금 몸에 어딘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뭐겠어요? 거기에 어혈 들어야 할 말입니다. 어혈을 빼주는 것이 몸이 좋아지는 데 필요하죠. 합곡이나 삼음교, 태백, 태연, 곡지 이런 혈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인들의 경우에는 음곡, 소해, 대동, 소충 이거 뭐냐면 심정격이에요. 비인들, 통통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혈이 잘 생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심장 기능이 안 좋습니다. 심장이 뭘 하죠? 막 펌프질 해가지고 피를 쭉쭉 내보내는 거죠. 왜 어혈이 생겨요? 쭉쭉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죠? 왜 안 가? 밀어주는 펌프가 약하니까. 그래서 심장 기능을 도와주기 위한 심정격 처방을 잘 쓰고요. 멍 잘 드는 사람, 통통한 사람 중에 나 강호동인데 이런 사람들 중에 나는 이유 없이 이렇게 여기저기 막 멍이 잘 들어. 이런 사람이 있죠? 심장 기능 약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수인들은 음곡, 곡천, 경거중봉. 이거는 뭐냐면 간정격이에요. 간 기능을 도와주는 처방입니다. 만약에 삐쩍 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 여기저기 멍이 잘 드는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멍이 잘 들지? 이런 사람들은 그건 누가 문제냐? 간이 문제예요. 마른 사람들이 피로 잘 느끼고 멍 잘 들고 막 긁으면 손톱 자국 쫙 나고 이런 거 간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원인에 의해서 두통을 분류했고요. 지금부터는 어느 부위가 아프냐 이 아픈 부위를 가지고 두통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경 두통인데 이 태양경은 두통 부위 중에
이 머리 꼭대기하고 그다음에 뒤쪽 부위 여기가 태양경의 지배 구역입니다. 그래서 두통 중에 이 뒤쪽과 머리 꼭대기 쪽 태양경 영역이 주로 아픈 두통들은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좀 눈이 빠질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서 눈이 같이 아파.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목도 같이 아프죠. 그리고 이게 눈이나 목이 아프면서 이게 더 심해지잖아요. 눈이 빠질 것 같고 목이 빠질 것 같아요. 아주 심한 케이스죠. 그럴 때 공통적인 처방으로는 열결이나 아까 육총혈 중에서 두통에 쓴다고 했죠. 태연이나 아니면 합곡, 후계 이런 걸 쓰고요. 비인들 처방으로는 상양, 족기음, 족통곡, 협계 뭐겠습니까? 담전격이에요. 근육이 뭉쳐서 그래요. 수인들은 상양, 지음, 족삼리, 위중, 방광적격입니다. 방광 기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명경 두통인데요. 양명경 두통은 특징이 뭐냐면 이 머리 이마 쪽, 이쪽이 아파요. 우리가 미능골통이라고 말을 하는데 눈썹 근처 있죠. 여기가 주로 아픈 게 양명경 두통의 특징입니다. 요거는 비인, 수인 다 올 수 있는데 보통 보면은 좀 수인들이 잘 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식생활이 문란해요. 음식의 양과 질을 조절을 안 해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줄기차게 먹어요. 안 먹을 때는 아예 안 먹다가. 이게 수인들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 성격이 극과 극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는 올인하다가 안 할 때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올인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적당히 하고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해. 한번 발 담그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장렬히 전사하는 거예요. 이게 수인들 특징이 그래요.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먹을 때는 건너뛰어요. 좀 있다가. 그러다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접시를 비울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하려면 왕창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하고. 이게 수인들 특징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식생활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은 머리가 아플 때 이 앞쪽이 잘 아픕니다.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는데 버리는 게 싫어가지고 막 다 먹어요. 큰일 납니다. 공통 처방으로는 합곡이나 곡지, 해계, 내정 이런 걸 쓰고요. 내관공소 쓰고요. 만약에 비인들한테 이렇게 앞쪽으로 양명경 타입의 두통이 나타나면은 이제 위정격을 잘 쓰고요. 수인들한테는 이제 수인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럴 때는 뱃속에 있는 식적, 그죠? 음식의 적체 그리고 적체가 생기면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차가운 거 좋아하거든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갈증 느끼고, 그죠?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가지고 나한테는 열이 많은가 봐. 이래가지고 어떻게 차가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천만의 말씀. 겉에는 뜨겁고 속에는 차갑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진짜로는 차가운 건데 가짜로 뜨거운 거야. 그래서 진한가열 이렇게 불러요. 요거를 갖다가 나는 열이 많은 체질 이래가지고 착각하고서 자꾸 찬 거 먹잖아요. 뱃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차가운 증상들 있죠. 안 없어져요. 찬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뱃속을 따뜻하게 하는 이 처방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양경 타입인데 이 소양경 타입의 두통은 우리가 측면이 아프기 때문에 이거를 편두통이라고 부르죠. 한쪽 편이 아픕니다. 양쪽이 골고루 아픈 사람도 있고요. 한쪽만 계속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네, 공통적인 처방으로는 열결이나 조기묵, 양보, 지구 주로 이제 측면에 있는 소양경 혈들을 잘 쓰고요. 네, 비인들한테는 상양, 족기움, 족통곡, 협계, 담전격이죠. 담 기능을 도와줍니다. 수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쪽 편이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간 때문이에요. 네, 간의 기능이 약해서 그래요. 몸을 함부로 하고 막 피로가 심해지거나 간이 힘들어지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간을 도와주는 간전격 처방, 그리고 태충은 간경의 원혈이죠. 그래서 태충 이런 것들을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름경 처방인데요. 거름경의 두통 타입은 머리 꼭대기가 아픈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차가운 걸 갖다 대요. 예를 들면 덥다고 막 에어컨 앞에 가가지고 에어컨 바람을 머리에 직통으로 쐬거나 아니면 더우니까 막 아이스크림을 3개를 막 연달아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머리 꼭대기가 아픈 게 아주 심해집니다. 간이 약해지기 쉬운, 간이 힘들어지기 쉬운 이 많은 사람들이 요 거름형 두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눈 쪽에 안구 통증이라든지 안구 피로 같은 그 안과 질환이 같이 생기기가 쉽고요. 예, 공통 처방은 이제 간 기능을 조절을 이제 해줘야 되니까 태충이라든지 아니면 곡천 아니면 삼음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비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거름형 두통을 느끼게 되면은 요거는 담적격을 씁니다. 수인들한테는 간적격을 쓰겠죠. 그리고 태충과 같이 사용합니다. 자, 지금까지 두통의 원인치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